자, 여러분, 우리 몸 안에 불이 났을 때 한의학은 이걸 어떻게 대처할까요?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침구사 보드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바로 그 해답의 중심에 있는 청열제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볼 겁니다. 이 처방들이 그냥 해열제 이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 몸의 아주 섬세한 균형을 되찾는 뭐랄까 정교한 열쇠 같은 거죠. 임상에서도 그리고 당연히 시험에서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갈 길을 한번 볼까요? 먼저 이 열, 즉 내부의 열이 도대체 뭔지 그 본질부터 파악하고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각기 다른 종류의 불을 끄는 4명의 엄청난 소방수들 백호탕, 청위산, 황련해독탕, 그리고 사심탕을 차례로 만나볼 겁니다. 마지막에는 이 모든 노력이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 바로 균형의 회복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열이 몸 안에 갇히면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게 그냥 이론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임상에서 매일같이 마주하는 환자들의 고통, 바로 그 자체죠. 한의학은 이 내부의 불균형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배울 이 청열제들이 바로 그 시스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모든 청열 치료의 기본이 되는 개념이죠. 이열이란 게 뭔지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열, 말 그대로 몸 내부의 양기가 너무 과잉된 상태를 말해요. 이 열은 그 강도에 따라서요. 온내서 시작해서 열, 그리고 가장 격렬한 상태인 화로 점점 발전합니다. 자, 여기서 시험에 나올 핵심 포인트. 우리가 오늘 다룰 청열제들은 주로 무형지열, 즉 형태가 없는 열을 다룬다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불이 막 나기 시작했을 때 그 후끈한 열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직 담 같은 끈적한 물질이나 혈과 같은 구체적인 물질과 결합되기 전에 순수한 열 말이죠. 바로 이 초기 단계를 정확하게 잡아내는 게 올바른 처방의 첫걸음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정말 별표 5개, 아니 100만 개짜리입니다. 청열제를 쓸 때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임상 교전 수칙이에요. 첫째, 이 약들, 성질이 차갑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소화기, 위기에 부담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위를 보호하면서 써야 하고 장기 복용은 절대 금물입니다. 둘째, 이게 진짜 불인지 아니면 허에서 생긴 가짜 불인지 반드시 감별해야 합니다. 셋째, 불이 떠졌으면 바로 소방수를 철수시켜야죠. 즉, 열이 내리면 복용을 중단해서 우리 몸의 정상적인 양기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차고 쓴 작들은 우리 몸의 수분, 즉 음을 말릴 수 있으니까 진액 상태를 늘 주시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목표는 파괴가 아니라 균형 회복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처방을 만나보죠. 온몸의 기레벨에서 활활 타오르는 강력한 불길을 잡는 명방, 바로 백호탕입니다. 보드 시험에서 백호탕을 묻는다? 그러면 이 4글자 4대증만 기억하셔도 절반은 맞춘 겁니다. 엄청나게 높은 열, 바로 대열, 비오듯 쏟아지는 땀, 대땀, 정말 참을 수 없는 갈증, 대갈,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대한 파도처럼 느껴지는 맥홍배, 이 4가지. 이게 바로 백호탕을 가리키는 가장 강력하고 명확한 신호니까요. 머릿속에 그냥 각인시켜주세요. 아시겠죠? 4대증. 백호탕의 구조를 보면요. 와, 이건 진짜 완벽한 팀플레이예요. 대장, 그러니까 군약인 석고가 아주 차가운 성질로 그냥 전면에 딱 나서서 기분에서 타오르는 거대한 불길을 확 잡아버립니다. 그런데 석고 혼자만 쓰면 어떨까요? 너무 강해서 우리 몸의 수분까지 싹 말려버릴 수 있거든요. 바로 그때 부관인 신약, 지모가 함께 출동하는 거죠. 지모는 열을 내리면서 동시에 음을 보충해주니까 불을 끄다가 우리 몸이 사막처럼 변하는 걸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마지막으로 자감초와 갱미가 후방에서 차가운 약재들로부터 우리 위를 든든하게 지켜주고요. 공격과 방어, 보충까지 정말 완벽한 조합이죠? 백호탕은 양명경이라는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를 진압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시험 합격을 위한 결정적인 팁 하나 드릴게요. 명의의 장석순이 뭐라고 했냐면 실제 임상에서 엄청난 땀과 극심한 갈증이 동시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케이스는 사실 20%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둘 중 하나가 없다고 해서 섣불리 백호탕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 음호로 인한 허열이나 더 깊은 혈분의 열에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되고요. 패턴만 정확하다면 현대의 폐렴이나 뇌염 초기 고열에도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백호탕이 전신에 걸친 불을 껐다면 이번에는 특정 장소, 바로 위라는 건물에 국한된 화재를 진압하는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청위산입니다. 청해산의 증상은요, 정말 그림처럼 명확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가 너무 아픈데 찬물을 먹으면 잠시나마 편안해지고 양치할 때마다 잇몸에서 피가 나고 입에서 참기 힘든 냄새가 나고 자꾸만 얼음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싶어요. 이 모든 증상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위에 불이 났어요 라고요. 이 신호를 들었다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바로 청해산, 이 이름이 떠올라야 합니다. 이 처방의 대장은 역시 황련입니다. 아주 차고 쓴맛으로 위에 불을 직접적으로 그냥 확 꺼버리죠. 근데 불만큼은 연기가 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약인 승마가 창문을 활짝 열어서 남은 열기를 밖으로 흩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불이 나면 주변이 손상되잖아요. 목담피, 생지황, 당귀 같은 이 보조 약재들이 위화 때문에 뜨거워지고 손상된 혈을 식히고 영양을 공급해서 화재 현장을 복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총위사는 위를 식힐 뿐만 아니라 그 열이 혈로 번져서 일으키는 출혈까지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치은염, 치주염, 구내염 같은 구강 문제와 청위산을 연결하는 질문이 단골로 등장하죠. 다만 성질이 차가우니까 당연히 장기 복용은 비위를 약하게 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타오르는 위화로 인한 급성 치통이나 잇몸 출혈에는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여주는 처방입니다. 자, 지금까지 국소적인 불, 그리고 전신에 퍼진 열을 봤는데요. 이제는 온몸에 퍼진 가장 강력한 화독을 해결하는 처방, 황련의 독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화재가 아니라 전신에 대한 총력전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처방을 이해하는 키워드는 바로 숫자 3입니다. 우리 몸의 3층 건물, 즉 상초, 중초, 하초, 이 전체에 붙은 불을 한 번에 진압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만큼 작용 범위가 넓고 위력 또한 어마어마하다는 뜻이겠죠? 이 처방의 구성을 보면요. 이거 뭐랄까 한의학계의 어벤져스 팀 같아요. 군약인 황련이 심장과 중초의 불을 끄고 신약인 황금이 상초, 즉 폐의 불을, 그리고 좌약인 황백이 하초, 신장의 불을 각각 담당합니다. 각자 자기 구역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약인 치자가 소변을 통해서 3초 전체의 불을 밖으로 쫙 빼내는 배출구 역할을 합니다. 이 네 가지 약재의 시너지가 정말 강력한 전신 사화 효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황련의 독탕은 기분과 혈분의 화독을 그냥 싹 쓸어버리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시험에서는 아마 고열, 선망, 코피, 심한 종기 같은 양독의 증거들과 함께 제시될 거예요. 하지만 이건 정말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처방은 극도로 차고 건조한 거의 전략 무기와 같아요. 허약한 환자에게 쓰거나 장기 복용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폐혈증이나 이질처럼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자, 드디어 마지막 처방, 사심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건조한 불을 다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불이 눅눅한 습기랑 만나면 어떨까요? 잘 꺼지지도 않고 아주 끈적끈적하겠죠? 사심탕은 바로 이 골치 아픈 습열을 다루는 전문가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그냥 시험 문제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련해독탕과 사심탕, 둘 다 엄청 강력하지만 목표가 완전히 달라요. 황련해독탕이 온 나라에 퍼진 대화재를 진압한다면 사심탕은 명치 아래 끈적한 늪지대에 난 불을 끄는 데 특화되어 있어요. 하나는 전신에 퍼진 순수한 불, 다른 하나는 국소 부위에 뭉쳐있는 습기와 섞인 불. 이 차이점을 이해하는 게 감별의 핵심입니다. 사심탕의 군약은 바로 대왕입니다. 이 처방의 전략은 아주 명쾌해요. 뭉쳐있는 끈적한 습열을 위에서 어떻게든 끄려고 애쓰는 대신에요. 대왕의 강력한 사하작용, 즉 밀어내기를 통해서 대변으로 그냥 한꺼번에 배출시켜버리는 겁니다. 마치 꽉 막힌 하수구를 강력한 물로 뻥 뚫어버리는 것과 같죠. 황련과 황금은 그 과정에서 위쪽의 불을 제어하고 습기를 말리는 보조 역할을 하고요. 네, 사심탕은 열을 대변으로 배출시켜서 아래로 내리는 동시에 그 원인인 습열을 제거하는 거죠. 시험에서는 이 증상들을 찾으시면 돼요. 명치가 꼭 돌덩이처럼 답답하고 변비가 있고 무엇보다 혀에 기름기가 낀 것처럼 끈적한 설태, 즉 greasy tongue 코팅이 보일 겁니다.
이 끈적한 설태는 습열의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사하작용이 강하니까 허약한 분이나 임산부에게는 당연히 신중해야 하고요. 현대의 위염이나 고혈압 등에도 패턴만 맞으면 아주 효과적으로 응용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만났던 4명의 멋진 소방수들을 하나의 큰 그림 안에서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청열이란 몸을 차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회복하고 우리 몸의 소중한 전기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 문장을 꼭 가슴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처방들은 단순히 불 끄는 약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 무너진 조화를 다시 세우는 아주 정교한 예술이자 과학입니다. 이 깊은 이해가 여러분의 임상과 시험에 아주 든든한 무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